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뭐가 동시에 나갔네요. 네, 그럼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좀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한 50분 동안에 나눠달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과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는 제가 보통 청년들한테 말을 하는데 부모님의 말을 일정 나이가 되면 듣지 마라. 왜냐면 오히려 좀 더 어두운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3자에서는 객관적으로 잘 하시는데 자식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못 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누굴까요? 아니죠. 저희 교사들 중에선. 이제 막 20살이 된,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들이겠죠. 이제 막 20살이 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학생들과 함께 했었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같은 거 생각하고, 같은 거에 웃고, 같은 거에 반응했던 그 청년들인데, 제가 좀 이따가 강의할 때 그 청년들의 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고, 그것을 모르고,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먼저 하기 전에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질문 던져볼게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최준현 선생님 이해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난다. 자, 또 서두리 선생이 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음, 음. 분반 수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반 수업을 위해서 이해가 1년 동안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내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요? 우선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조금 이따 또 서두리 쌤의 도움도 좀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또, 네, 이현명 선생님, 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소통과 이해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걸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보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아직 1년 동안? 그 이유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근데 애들이 어린데, 선생님도 그 어린 시절을 지나셨잖아요. 근데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분반 수업, 아까 뭐 의사소통, 그리고 그 아이들과 대했을 때 화나는 일도 많이 있어. 왜 얘가 이렇게 예의 없게 행동하지? 왜 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내가 이런 걸 해줬으면 이런 반응이 와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서로 감정끼리의 트러블.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 우리는 아이들의 이해하는 조금 더, 넓으면서도 구체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사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교사로서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해해보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사로서 이해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종류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라고 나눈다면 아이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봐야. 아니라면 나이로 나눌 수 있겠죠. 나이로 나눈다면 우선 대표적으로 그냥 초등학생, 제가 사실은 유치부까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 이해를 못하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하고 오래 못 있어요. 이뻐하고 싹 사라져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떤 나이대가 있을까요?
중등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등부. 대표적으로 여기 초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중등부는 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부 1학년, 3학년.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가. 두 칸으로 나눠보면 여기 위에다가는 좋아하는 것. 좋아. 그리고 싫어하는 것.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저희가. 이 애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것도 종류가 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숨은 왜? 내가 지금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숨은 왜 나왔죠? 활동? 그렇죠. 움직이는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고3. 저 이제 고3 맞죠?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서두리 선생님도 아까 잘 이해했다고 하니까 한번 앞으로 모셔볼게요. 자, 앞으로 모셔볼게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고등부 멤버는 다 있는데 중등부 멤버는 없어.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이해했을 것 같다. 중등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중등부 선생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중등부 선생님? 없었나 보네. 네. 오늘 오전에 뭐 배우고 오후에 뭐 배우고 다 필요 없나 보다. 중등부 선생님 진짜 한 명도 없구나. 진짜 한 명도 없다. 대박이다 이건. 중심인데 중심이니까. 네. 자, 또 그럼 고등부 선생님들 나왔고 초등부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럼 서번태 선생님이랑 최준 선생님이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 텐데 먼저 막히면 탈락이에요. 거기서 모르면 막히면 탈락이고. 네, 여기 고등부고. 자, 여기 한번 나눠볼게요. 중등 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자신이 중학교 때 기억을. 자, 초중고입니다. 먼저 초등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방방, 트램플린. 자, 그 다음 중등부 뭐가 있죠? 노래방 좋아하죠. 자, 고등부 뭐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죠. 자, 그럼 다시 초등부 뭐 좋아하죠? 방탈출. 자, 중등부 뭐 좋아하죠? 연예인. 네? 요. 자, 중복 때도 돼요. 카페. 자, 그리고 초등부 위방. 이게 맞나? 아이 두 개죠. 자, 그리고 중등부 음식. 고등부 보드게임. 그래서 초등부 양궁.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초등부는 거의 제가 데려왔던 장소들이에요. 그 외에 지금 본인들이 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등부 과시. 외적 과시 왜 인정되죠? 고등부 선생님의 집에서 하룻밤. 집에서 하룻밤. 네. 자, 그 다음 이제 싫어하는 거 말해볼게요. 이것을 근데 좀 내면적으로 좋아하는 거. 자, 초등부 차례입니다. 뭘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걸 좋아할까요? 칭찬. 그렇죠. 중등부 연애. 고등부 진실게임. 진실게임은 청년들로 하잖아요. 자, 그럼 초등부 또 뭐 좋아할까요? 인기. 연애 말고 연애래. 중등부 친구. 진실게임 말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지금 이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지금 되게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의도대로, 제 예상대로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정말 다행인 건데 초, 중, 고 한번 쭉 보시고 이것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혹시 느끼실 수 있겠어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초등부는 방탈출, 양궁 카페, 칭찬 듣고 인기가 많은 걸 좋아하고, 중등부는 노래방 가고, 뭐 연예인 보고, 음식 먹고, 이걸 내가 뭐 했는지 뭐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뭐가 있다. 그리고 뭐 연애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고등부는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보드게임하고, 선생님 집에서 놀기도 하고, 진실게임도 하고,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인간이 좀 더 인간. 근데 이건 지금 사회에서 배웠을 텐데 인간 사회 아시죠? 인간 사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동체죠. 공동체에 적응해 가는 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철 들어간다. 그쵸? 철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 이거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초등부의 개정부 보면은 어릴수록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건 재미있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나이 때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든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든 재미있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게 기준이 바뀔 뿐이에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건 다 싫어해요. 어디나 다 싫어해요. 근데 자, 초등부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재미인데 이 재미를 어디서 찾을까요? 뛰어놀아요. 그쵸? 초등부의 특징은 활동이 있어요. 활동. 어릴수록 움직이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에 되게 중점이 많아져요. 그리고 중등부는 뭐가 될까? 점점 초점이 어디로 가요? 눈으로 가요. 눈. 중등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아이들을 만나봤을 땐 눈으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부는 뭘까요? 그쵸? 조금 더 훨씬 더 깊은 내면 나의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맞는지. 초등부 1, 2, 3학년 5, 6학년한테 운동장에 갔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니요. 저학년 상관없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달리기예요. 이어 달리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달리면 좋아요. 넓은 곳에서 내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거면 정말 좋아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넓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오는 거 좋아해요. 왜일까요? 그냥 아이들 6층에 던져놔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다 계속 뛰고 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계속 뛰고 있어요. 현민이가 노는 걸 한번 보세요. 이유 없어. 그냥 계속 뛰고 있어요. 그쵸? 그 뒤로 또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뛰면서. 이게 어릴수록의 특징이에요.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보면은 이쪽인 척해요. 근데 뛰다 보면은 이쪽이에요. 사실 보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보윤 이런 애들 보면 제가 좀 아잉?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한 4, 5학년까지만 해도 팬티가 보이든 입술이 트든 뭘 하든 뛰는 게 메인이었어요. 나름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막 치마도 입고. 근데 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뭘 입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우선 흉내를 냈던 거죠. 왜 흉내를 낼까요? 요즘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접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TV, 유튜브. 성인과 학생들이 구분이 없는 것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게 게임이 아니고 유튜브가 아니고 아프리카 TV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사실 그 내면 속엔 점점점 만약에 선생님이 그 휴대폰을 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거 외에 이 선생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연애할 때 이걸 볼까요? 안 보죠. 그보다 더 좋은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자꾸 내가 스스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유튜브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기대하고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약속하고 만나죠. 근데 기대에 못 미쳐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고 생각보다 흥미가 없고 생각보다 이 사람과 관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사람들은 어디로 빠져요? 일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따라하는 말, 거기서 하는 데서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럼 저희만 상처받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어떤 이상한 말투를 따라해요. 갑자기 중등부를 슬슬 이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성적인 농락을 하는데 학교를 가면은 오히려 저는 성희롱을 여학생들에게 더 많이 받아요. 저의 신체에 대해서 되게 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말에 일일이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눈이거든요. 찾고 있을 대상을 찾을 뿐이에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을 유튜브랑 휴대폰으로 배운 거죠. 자, 활동에서 넘어가 이제 눈을 봐요. 중등부에 보통 보는 건 노래방을 가요. 중등부 아이들이 노래방을 가는데 노래방을 가면 뭘 부를까요? 이 아이가 막 커서 노래방에 있는 친구들이랑 갔어요. 그럼 뭘 부를까요? 있어 보이는 것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노래방에서 되게 뭐라 하죠? 핫하고 잘 노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 집중받는 애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이제 나중에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는,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죠. 기질하고 상관없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왜 자꾸 집중해요? 따라하게 돼요. 사실 고등학생이 넘어가면 이제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왜? 현실을 직시하죠. 나는 다르다. 근데 아직 현실 직시 전이에요. 나를 못 봐요. 눈으로 누구만 봐, 상대방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왜? 남을 평가하는 거 되게 날카로워요. 남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정해져요. 본인은 못 보고. 근데 어쨌든 이 눈은 타인을 보는 눈에 되게 집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많는 건데, 내가 어떤 모습일지가 아니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가 되게 큰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어떤 방향을, 두 가지 방향을 흐르는데, 외면적으로 아주 자존감을 확 얻는 아이들이 있고, 자존감이 확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못 찾은 애들,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방법 못 찾은 애들은 낮아지는 거고, 방법을 나름 찾은 애들은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과 연애, 음식, 과식, 여기 과식 정말 잘 찾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 보는 거 되게 민감해져요. 그리고 연애 친구. 처음에 중등부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초등부, 중등부 연애하면 이 아이들 1년 정도 사귀면 정말 오래 사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연애를 또 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목표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뭘 챙겨요. 그 기념일에 대해서 챙겨요. 그거에 대한 목표가 되게 뚜렷하고, 그 기념일이 나이가 들수록 되게 끼리끼리 하게 돼요. 나랑 마음이 맞는. 근데 이제 어릴수록 그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좀 보는 곳에서, 내가 내 친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뭐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생일 파티가 엄청 화려해지죠. 중등부쯤 되면.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냥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눈이 타인의 눈으로 점점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요? 마음으로 넘어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도 해봤고 눈도 봤는데 이거 진짜 내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스러운 것은 본인의 마음도 숨기는 법을 조금씩 배워요. 초등부 때는 제가 어른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가 계속 아이들 앞에서 말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은 바로바로 눈빛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말했을 때 기분이 안 좋네? 그럼 가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그걸 참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 사람과 좀 더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대신에 어디서 얘기가 나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슬슬 고등부 때부터 보여요. 왜냐면 중등부는 나름 숨기는데 또 흉내예요. 티가 나요. 숨겨요. 근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제가 언제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고등부는 그래도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중등부는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기 뒤에 앉아있어요. 저기 뒤에 구석에 가서. 그쵸? 그렇게. 근데 아니 저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면서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그 위치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선정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심리는. 그쵸? 근데 여기 마음을 보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 내 마음을 좀 숨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놀이의 변화를 보면은 활동하다가 눈으로 보다가 마음에 얘기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 조금 더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거에서 관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이건 사회에서 배웠죠.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방방장 가면은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는 처음에 방방장 가면 마치 게임도 하고 뭐 얘네들이랑 어떤 활동도 하고 뭐 그래서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갬플이에요. 다 알아서 뛰고 있어요. 알아서 뛰고 있고 나는 뛰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선생님을 좀 부르기를 원해요. 선생님도 같이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1학년은 상관없어요. 옆에 누가 있든. 그냥 나이가 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방탈출, 위, 양군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조금 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한 건 좀 초등 고학년짜리고 어릴수록 더 개인적이죠. 그냥 같이 있는 것만 중요해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칭찬도 본인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 이 아이들의 되게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이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 그 나이 때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눈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그룹이 형성돼요. 근데 이 그룹의 특징은 되게 편가르기식, 그러니까 말했죠.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그룹의 특징은 되게 함부로 끼기 어려운 그룹들이 많아져요. 특별해지고 싶거든요. 우리끼리가 조금 더 스페셜하고 싶어요. 대부분 제가 조금 웃긴 상황들을 보면은 그 그룹에 좀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그룹이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그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엄청 부러워하고 엄청 웃길 거야. 근데 다 그런 그룹들이에요. 다 단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교 한 3학년 여학생들이 모여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 아이들끼리 있을 때 제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제일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들은 애들은 역시 이런 것도 못 되고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인 거죠.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존재들 한 명씩 있고 어딜 가나 서로가 자기네들 다 그런 그룹이 돼요. 그래서 아마 사실은 우리가 하면서 가장 특별한 것을 원해요. 공동체. 그리고 이 고등부쯤 갔을 때는 이제 다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이땐 또 친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가는 그룹이 어딜까요? 고등부 때 새겼던,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실 때 중등부의 목표는 스페셜해지고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꾸 나랑 있을 때 무언가가 어긋나 보이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외향적인 애들은 대놓고 표현하는 거죠. 뭐 중등부로 떠올리면 혜주 같은 스타일 있죠. 근데 내면적인 아이들은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서연이, 뭐 박서연,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서연이라는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의리의 여자예요. 그 아이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톡방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빌어서 제발 날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애들이 허락해주겠다 하고 중2 때쯤 저를 나가게 해줬어요. 그 방에서. 그런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새벽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뭐 중등부 아이들이 이해할 때 혜주와 그 그룹을 보면 혜주가 주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에서 그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인기가 많은 건 서연이에요. 가장 의리파예요.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갑자기 한 아이가 미안 갑자기 이게 와요. 뭐야? 그럼 내가 왜 이래? 그럼 나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어디야? 너 어딘데? 너 뭐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아이들도 그 안에 자기만의 특별한 것을 표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면인지 내면적인 건지 외면적인 건지예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되게 스페셜한 거고 좋은 추억이고 우정을 다지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부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해요. 너무 오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조금 더 진솔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주 활동적이고 개인적인 거에서 특별한 그룹을 원하는 상태에서 타인의 눈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좀 더 진솔한 교제들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채워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초등부는 고민하면 돼요. 이 아이들이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재밌어하지? 계속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너 뭐 좋아해? 너 뭐 하고 싶어? 너 이거 애들하고 뭐 하고 놀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통하고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시면 되고, 중등부는 뭘까요? 그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 아이를 나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비밀이에요. 비밀을 만드는 것. 비밀을 만드는 것을, 그 아이들과 비밀을 만들고 그 아이들끼리만의 무언가를 하고 그 아이들과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룹을 원하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그 그룹을 통한 개인적인 만남, 그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교제가 되고, 고등부 아이들은 뭘까요? 진심이 담긴 이해와 공감이에요.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보다는 사실 고등부쯤 되면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지도 좀 더 알게 돼요, 조금씩.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적나라한 평가와 가르침보다는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너희들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런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는 그런 너희고 나도 그런 너였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되게 필요한 시기가 점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특징을 나눠보면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녀로 한번 나눠보면 결국엔 아주 단순하게 파악을 해볼게요. 이건 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이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소재가 있죠. 뭘까요? 이성 그리고 비밀. 이성과 비밀이에요. 이 남녀. 근데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여학생들끼리는 생각보다 이성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근데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학생은 그걸 왜 나누면 그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재밌는 거예요. 얘가 누구 좋아하고 얘가 뭐 이렇고 얘가 이런 걸 좋아하고 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한대. 근데 여학생들은 그게 조금 쑥스럽죠. 하지만 여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같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은 대부분 재미의 목표가 있어요. 비밀도 재미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초등부 아이들하고 어떤 비밀을 만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반응은 조용히 저기서 계속 와요. 이게 매주마다 뛰어가지고 선생님 말할까요? 그리고 말하지 마. 그러면 안 말할게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을 되게 좋아해줘요. 근데 이게 중학생이 되든 고등학생이 되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등학생쯤이에요. 제가 이 아이한테 야 비밀인데 나 고등학교 때 야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갑자기 고등학생들은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좀 되게 외향적인 애들은 이걸로 저랑 소통하기를 원해요. 막 이걸로 놀린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 뭔지 아시죠? 지금 이래요?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이런 걸 재밌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다름에 비슷한 어떤 사건이 겪었을 때 저를 보고 씩 웃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거 뭔가 재미를 원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게 뭘까? 절대 그때 티를 안 내길 원하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비밀적으로 이 선생님과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조금씩 이 내면적인 거와 재미 이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남학생하고 여학생 또 부분을 해보면 그럼 이제 싫어하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싫어하는 거 이번에는 또 고광은이랑 광윤 형제랑 은찬 형제가 앞으로 나와보고 또 고등부 대표 중등부 대표는 또 허주원 선생님이랑 제 또 어린 누가 있을까? 지인 선생님이랑 나와보시고 그 다음에 초등부에 대해서는 배우춘 선생님 최누리 선생님이 자 싫어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싫어하는 거 자, 초등부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초등부 외적인 거예요. 뭘 싫어할까요? 공부. 그렇죠. 공부. 자, 그리고 중등부? 억압. 그리고 학교. 이건 학교 생활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등부 또 뭘 싫어할까요? 엄마. 초등부 이거 제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정지. 자, 소외감. 나댄다. 자, 이거 말해볼까 이제 내적인 거? 네, 이건 행동이었어요. 자, 진지. 그리고 창피 판단. 자, 그리고 지적. 그리고 지금 그네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2, 3개월 전에. 뭘 싫어해요? 내면적인 거? 어떤 감정을 싫어해요? 어떤 걸 싫어해요? 따돌림.
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자, 이게 좀 더 어려웠죠. 근데 이걸 보시면 특징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난 재미있는 게 너무 좋고 나는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땐 이런 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돌아다니거나 분위기가 계속 빠르게 환기될 수 있는 거. 그쵸.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알더라고요. 뭐 이제 재미없어지겠다. 이제 지루해지겠다를 느껴요. 초등학생들도. 그 조금씩 슬슬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끝까지 무언가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뻔해지고 재미없어지고 흥미가 떨어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상처받죠. 아주 그걸 대놓고 빨리 표현해요. 대놓고. 갑자기 선생님이 자 기도 끝나고 말씀 선생님이 딱 여기로 올라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부터 되게 그냥 이 시간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단점은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딴 생각 같은 건 잘 못해요. 그냥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마음이 상하죠. 점점 선생님이 마음이 상하죠. 자, 중등부 억압과 소외감과 창피와 지적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요것과 요거 과시와 뭐 창피, 친구, 뭐 연애, 소외감 지금 이게 약간 혹시 상충되는 느낌 아세요? 중등부는 드러나길 원하면서도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고 중2병이라 그래요. 그게 내 내면과 내 생각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등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 내면 깊은 곳에 본인이 정확히 뭘 좋아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뭘 대해주는지를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일관된 선생님의 모습이 차라리 나아요. 굳이 그 아이들의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되게. 굳이 그 아이들에게 맞춰줘봤자 너무 걔네들도 힘들고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되게 부딪혀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고 나를 봐줬으면 좋겠지만 나를 안 봤으면 좋겠고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지만 또 나는 애들이 나만 다르게 보는 건 싫고 되게 복잡 미묘. 근데 고등부는 대표적인 게 조금 더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실 고등부 이때쯤 가면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신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얘를 믿었었는데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되게 마음까지 이미 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실망하게 될 때,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하고 또 금방 회복돼요. 왜냐면 아직 깊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타격이 커져요. 더 점점 커져요.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더 많은 거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들리고 그런 면에서 이 나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본인이 나대는 걸 싫어하는 애들은 두 가지로 외형적인 친구들은 나대다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애들. 외형적인 애들은 저 같은 스타일은 제가 나대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제가 나댔다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면 오히려 그 다른 사람에게 쟤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내면적인 애들은 그게 자꾸 눈에 띄고 거슬리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의 친구들의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는 거거든요. 걔 혼자 이렇게 나대는 건 상관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깊이 있는 친구들의 그 관계를 뭔가 자꾸 흐트러뜨리는 것 같고 걔를 자꾸 불러내는 것 같고 난 얘랑 정말 최고인데 자꾸 얘를 불러내는 거 끄집어내는 것 같고 얘를 데려가는 것 같고 나로부터 이럴 때 정말 이게 싫어지는 거죠. 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개인적이고 활동적이고 특별하고 하지만 복잡 미묘해진 지금 이런 식의 스타일을 지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습을 선생님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죠. 나는 아직 19살 때 그 모습 그대로 같은데 20살 때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같은데 지금 이 모습들 드러났으면 좋겠으면서도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몰라주길 원하면서도 알아주길 원하고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선생님들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철 들어간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표현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24시간 중에서 얼마큼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숨기고 사냐가 그러니까 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철이 든 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솔직한 선생님들이에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선생님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이 고민했을 때 이게 나와요. 왜냐면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얘네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걸 다 맞춰요? 모든 아이들에게? 또 달라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작품들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로 규격을 시켜서 얘는 이렇구나, 2학년 이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좀 더 두루두루 있다는 거죠. 두루두루. 근데 결국엔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 개개인마다 저희들이 무슨 정말 전지전능 하나님도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심리학자들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뭘까요? 얘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알고 나니까 더 못하겠어. 더 못 다가가겠어. 더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중학생 아이인데 이 아이는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집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꾸 선생님과 더 벗은 몸에 대해서 마주하기를, 나랑 좀 더 특별해지기를,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그런데 여자 선생님은 맡았어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성격은 아주 내향적이에요. 아주 외향적인 친구를 만났어요. 이 아이랑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정말 사진 한번 떨리고 얼굴에 피가 터질 것 같고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제 갑자기 수치가 벗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 대상을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이들이라면 아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고민할 시간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주 조금 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얘가 노는 걸 좋아하는데,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이 아이라면 뭐하고 뛰어노는 걸 좋아할까? 그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방 가고 양궁 가고 방방 가고 방타축 가는 건 박경원 선생님의 고민의 결과였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본택쌤이랑 진우쌤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나를 흉내내지 말고 본인들이 어떤 선생님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나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하면 제일 재밌을지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다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재밌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안에서 선생님들의 그 학년의 또래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좀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이 아이는 이것만 고려하는 거죠. 그럼 내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난 뭘 하는 걸 좋아할까? 그것을 조금 더 시간 좀 많이 두서라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갑자기 노래방 좋아하는데 카페 갈래? 그러면 되게 처음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설프게 노래방 따라가서 그 아이를 어설프게 놀아주는 것보단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그 아이들을 초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은 선생님과 노는 거에 즐거움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억지로 그 아이들하고 맞추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그걸 느껴요. 그럼 결국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뭘요? 나랑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자신 있는 곳에 이 아이들을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월화수목금은 이 아이들 친구들이랑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카페 갈래? 이 선생님 카페 가보니까 재밌던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선생님이랑 얘기해봤더니 정말 마음이 편하던데? 다른 친구들은 몰랐는데 이 선생님은 이거 정말 잘해주시더라.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개성 있고 색깔이 있는 나만의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이 선생님은 이런 거 정말 잘해주셔.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은 이런 이 선생님은 이런 것도 좋아, 이 방법도 좋은 것 같고 이것보다는 내가 이 아이라면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재밌을까? 내가 이 나이 또래라면.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을 과감하게 초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초대했던 곳이 이런 장소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제 스스로가 고민했죠. 고등부 아이들 좀 앉아서 얘기하고 노는 거,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데 나도 근데 내가 카페에 가서 얘기하자니 저 혼자 다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 생각했을 때. 그럼 뭐 해야 되지? 아, 보드게임이 나온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것과 이 아이들의 기질이 맞는 거, 상충하는 거? 보드게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누가 와도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아이를 나의 방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좀 본인들의 내면을, 중등부도 사실 이해되실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근데 져주기 싫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기 싫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이 아이 또래라고 생각했을 때 같이 영화를 찍어주는 거죠. 같이 만나서 울기도 하고 눈물이 안 나지만 노력하는 거죠. 지금이야. 예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진짜 네가 이런 거 너무 마음이 아파. 물론 가시적이지만 제 노력이잖아요. 이 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결국엔 이 아이들을 쭉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써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럼 뭘 쓰게 돼요?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시간.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또 뭘 소모하게 될까요? 돈을 소모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를 만나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돈을 소모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엔 안 나왔는데 봐봐요. 칭찬,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받고 싶은 거죠. 이 내면적인 건 다 공통적이에요. 연애,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실 게임. 이 아이와 내가 서로 진실을 알고 나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받아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볼 때 내가 뛰어나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건 사랑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위의 외적인 것들은 뭘까요? 사랑을 쌓을 수 있는 같은 거죠. 팁.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내면적인 거 볼까요? 뭐가 깨진 것 같아요? 사랑이 깨진 거죠. 사랑받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가 이 엄마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예요? 나 정말 사랑하긴 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궁금해? 왜 맨날 공부만 하래? 왜 맨날 자기 얘기만 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엄마 아빠는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억압받아요. 소외감을 받아요. 나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렇지. 이 사람들 나 안 사랑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고 반복될 때 이 아이들의 내면이 외적인 게 이 싫어하는 다 그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학교에가 왜 그럴까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생각보다 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랑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점점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랑 있는 걸 싫어해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고등학생 아니지만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뭘 요구해요? 자꾸? 나의 적성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관심 없이 학교 스펙 자꾸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나는 그래.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공부만 해야 되는 존재지. 약간 꼬아서 생각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님이 자꾸 저한테 너 대학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나는 대학 가는 거지. 엄마는 그것만 목표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똑같을걸요? 자꾸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뭐 취직했어? 뭐 대학 어디야? 뭐 이런 것만 궁금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론에는 사랑, 좋아하는 건 사랑 받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싫어하는 건 사랑을 깨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결론 이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얻을까요? 어떤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낼까요? 확증할까요? 시간이죠. 돈이고. 이 아이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쓰나?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아이가 뭐 속이 시커매서 나에게 돈만 받아내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나에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확정 저 선생님 너무 고맙다. 고맙다가 다른 말은 뭐예요? 진짜 나 사랑하는 것 같긴 해. 약간 이러는 거죠. 이 사람은 자꾸 만나러 와요. 자꾸 저를 만나러 오고, 못 만날 때 아쉬워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편지로 찾아가요? 그럼 뭐예요? 나를 진짜 보고 싶나 보다.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확신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물론 선생님들은 그것을 짜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시간과 돈이 있을 때 되게 신기한 건 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 어쩌다 보니 이 사람과 같은 시간을 많이 공유하게 됐고, 많은 돈을 소모하게 됐으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이랬대요. 어떤 양한이를 캠퍼스 만났는데 진우 형제한테 이랬대요. 이 선생님은 저한테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안 쓰는 선생님, 애들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같이 만날 때 제가 미리 생각을 못하고 같이 만날 때 자꾸 제가 다 계산을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본택쌤과 진우쌤이 들어갈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나한테 쓰는 건 시간과 돈으로 판단하는 건데 자꾸 이것을 다 누가 써요? 박경호 쌤이 써요. 그럼 누구 인기만 나날이 올라가요? 저의 인기만 나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과 돈을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내 시간과 내 돈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좀 다를 수도 있어. 갑자기 갔더니 제가 좀 대표적 상처받은 거죠. 우초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립스틱 같은 거 선물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나 줘야지. 고마워요. 자, 안 바른다는 거죠. 제가 경험했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틀렸어요. 그렇죠. 자, 기억이 약간 조작되셨나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근데 이걸 통해서 뭐를 해요? 그냥 저한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구나. 나를 위해서 돈을 썼구나. 고민했구나 하는 결론을 받아요. 결과는 실패했고 피드백은 이상했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긴 하지. 고민해주고 있긴 하지. 이 결론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이 친구가 다가갔을 때 이 친구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에 다른 거 도전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에게 점점점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건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그건 거죠. 그리고 은행은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계산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이해했습니다. 왜 이해했어요? 사랑을 주려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해했어요. 이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론 사랑을 주려고 이해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사랑만 계속 주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들이에요. 그럼 결론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뭘까요? 억압하고 지적해야 돼요. 이 아이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 넣어놔야 돼요. 정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넣어놔야 되고, 이 아이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이방인과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뭐가 돼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받아들여요? 꼰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꼰대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과정이 없어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나를 신으로 보셔라. 더 훨씬 어렵겠죠, 우리가 훨씬 어렵겠죠. 매일매일 단련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보다 더.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무조건 지옥 가니까.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랑의 관계를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걸. 억압해주고 지적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말 속에 뭐가 느껴질까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알아보기 했어요. 이걸 다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줄 수 없죠. 그냥 이 아이들의 감정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뭘 주면 될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쏟으면 돼요. 선생님들이. 뭘로? 시간과 돈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떨까? 내가 이 아이라면 뭘 좋아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가 세 번째 단계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들에겐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이 나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 고민까지 닿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사랑 없이 말만 하거든요. 너 이렇더라. 너 이렇지? 너 네 맘 이럴걸? 알아,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게다가 초 중까지는 어떻게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를 완전히 잊을 수도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 표현해요, 안 표현해요?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이해에서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냥 그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시간과 돈과 고민하시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어릴수록 돈이 더 들어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될수록 좀 덜 들어도 돼요. 더 아니까. 그 마음을 더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시간과 고민을 좀 더 포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2단계를 잘 못해요. 근데 만약 2단계에서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에서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박경원 선생님 같은 존재가 돼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좋은, 재밌는, 좋고 재밌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서 복음을 못 심더라고요. 제가 제일 약한 게 결론은 잘 못 들어가요. 이 아이들을 만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나에게 보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전 자꾸 여기서도 계속 생각보다 허덕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허덕 거리다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버텨요? 그냥 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세상에 정말 좋은 게 많이 있죠. 훅 가버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잡으려면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죠. 가장 기본적인 게.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안 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신 움직이는 교사가 돼야 최종적으로 교회학교 교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이해하신 걸로 고민하시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주신 보물들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